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6번째로 살포한 오물풍선이 강원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돼 군 당국이 수거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강원도 소방본부에 접수된 신고는 7건으로 강릉에 1건, 홍천에 4건, 춘천에 2건입니다.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에서 발견된 오물풍선은 접경지 등을 제외한 강원 중남부권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 감소도 막아보겠다는 취지인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가 지난해부터 지역 내 모든 고교 졸업생에게 1인당 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뿐 아니라 검정고시로 고교 과정을 마친 학생까지 수여 대상입니다. 우리 동해시 학생들 그 보편적 장학 사업 실시로 청소년 애양심을 고취하고 또 향후 나눔을 주도할 향토 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인구 감소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아예 무상 등록금에 준할 정도로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화천군이 2019년부터, 평창군은 2022년, 양구군은 2023년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제군도 대학생 등록금 전원 지원 방안을 일부 도입하기 시작했고, 정선군은 대학에 진학하는 지역 내 고교생 전원에게 입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60명 정도의 지급 규모는 5억 원 가량입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인구 감소를 좀 줄여보자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좀 절감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었고, 교육부가 공시한 지난해 연간 평균 대학 등록금이 680만 원에 달해 부담인 만큼 지자체들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인구 감소를 막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지역 인재 양성이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칫 단체장 선심 정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떤 지역이냐, 어떤 연령이냐에 따라서 지원 혜택이 달라서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의 이러한 등록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좀 논의돼서 일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전문대 전액 무상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국민의힘도 자녀 3명을 낳으면 모든 자녀의 무상 등록금을 공약했습니다. 과거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이 사회적 논쟁 끝에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은 것처럼 이제는 대학교까지 지원이 확대될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속초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에 대해 행정처분에 나선 가운데 업체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속초시는 2021년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업체에 이행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을 신뢰해 진행한 사업은 이를 취소할 수 없는데도 속초시가 인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해안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연속보도 3번째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에서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동한 난류와 대마 난류가 동쪽으로 흐릅니다. 이 해류가 강원도 해상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반드시 경남과 부산을 거쳐야 해서 부산의 방사능 점검 태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역을 중심으로 북쪽은 동해, 남쪽은 남해입니다. 동해로 올라오는 해류가 지나는 길목이자 국내 최대 규모 해수욕장인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는 부산은 최근 수년간 해수 방사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곳에서 했던 해수 방사능 분석을 올해는 5곳 늘려 25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항포구마다 무인 방사능 측정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방사능 수치는 부산광역시청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부산광역시는 경남 남해, 전남 여수와 장흥, 전북 군산, 경북 울진의 5곳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 부산의 수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 있는 연안 해수 외에도 전국적인 연안 해수를 이렇게 채취해서 분석해서 우리 시의 연안 해수와 비교를 통해서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 핵종을 모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자체 보유한 어업 지도선에 자동으로 해수 방사능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지난해 말 어업 지도선에 설치한 방사능 신속 검사 장비입니다. 배가 운항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박해 있을 때에도 24시간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을 통한 방사능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산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들어오는 활어차 검사도 강화해 올해에만 470여 대, 2021년 이후 4,200여 대를 검사했고 지금까지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해수 감시망을 확대하고 선박에도 또 신속 감시망도 설치하고 해수에 대한 조사 정점도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부산 지역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말씀을 부산광역시는 매일 진행되는 방사능 검사 결과와 해수 방사능 측정값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출입 기자들에게도 보내주는 등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골프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고 있는데요. 지역 관광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산림 훼손과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녹음을 뽐냈던 숲들이 사라지고 황량한 흙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법 큰 나무들을 베어내는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지금은 산을 깎아 코스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드는데 158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지정면의 골프장도 최근 2년 사이 18홀 코스를 2개 추가 개장하면서 전체 90홀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횡성군 서원면에 조성된 45홀 규모의 골프장도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등 최근 원주와 횡성 지역에 골프장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골프장은 6곳, 여기에 4곳이 현재 공사 중이거나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에도 7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이후 국내 골프 수요가 급증하면서 골프장도 늘고 있는데 KTX와 제2영동 고속도로 등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진 원주와 횡성 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개정은 안정적인 공급으로 골프장과 선순환을 통해 골프 산업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향토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경영 철학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 상황도 비슷한데 2011년 416곳에 불과했던 골프장은 10년 만에 545곳까지 늘었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골프장만큼 산림이 사라지고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18홀 규모 골프장 한 곳당 통상 1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130곳, 약 1억 3천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사라지고 골프장이 생긴 셈입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뿐만 아니라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합니다. 환경부에 신고된 골프장별 농약 사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550여 곳의 골프장에서 매년 200톤이 넘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처럼 고독성 농약은 사용할 수 없지만
대신 독성이 약한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골프업계가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187개 골프장이 농약 과다 사용 등의 환경 오염 행위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자정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늘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약물 중독자가 급증하면서 스스로 회복을 위해 애쓰는 자조 모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금동 기자가 자조 모임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번화가 한켠에 자리한 사무실. 긴 탁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9명의 남성들. 마약에 중독됐지만 이제는 끊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1년 반 전 마약을 끊는 단약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만든 자조 모임이 꾸려졌습니다. 사무실 월세도 운영비도 모두 이들이 직접 냅니다. 이곳에선 스스로 정한 별명을 사용합니다. 먼저 참가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마약 관련 책을 읽으며 중독의 위험성을 깨닫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중독 상태에 있는 동안 자기 스스로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으나 중독은 우리 삶에 너무 교활한적이어서 10년간 필로폰에 중독되었다가 구속됐던 30대 남성은 자조 모임에 출석한 뒤 10년째 마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NA에 가면 끊을 수 있다는 그 글귀 자체가 저한테는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같이 느껴졌고 정말로 끊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이었어요. 마약을 끊기 위해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20대 남성은 다시 마약을 하고 싶은 이른바 갈망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억에 의해서 그 기관지 쪽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약을 했을 때, 특히 필로폰을 했을 때 그 이상한 화약 냄새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자조 모임에 참가를 원하는 마약 중독자들은 인터넷에서 익명의 약물 중독자들을 검색하면 시간과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조 모임이 마약을 끊는데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은 대도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동해안 지역 해수욕장 21곳을 대상으로 수질과 유해 중금속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청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수인성 장염 발생을 유발하는 대장균과 장구균의 밀도를 조사한 결과 대장균은 기준치보다 10% 아래 수준이었고 장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백사장 모래의 경우 카드뮴, 비소, 수은, 납, 육가크롬 등 유해 중금속 5개 항목은 기준치 미만이었고 수은과 육가크롬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안이 이번 주 안에 확정됩니다. 강릉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후반기 의장으로 3선의 최익순 의원을 내정하고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세 자리를 여야가 어떻게 배분할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쯤 논의한 뒤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합의할 전망입니다. 삼척 도계 내국인 지정면세점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관세학회가 개최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오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삼척시 지정면세점 설치와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 분석과 설치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